실제로 있는 사연입니다. 아들 혼자 키우며 힘든 생계일로 배달을 하던 한 여성이 한 가게 앞에 멈춰섭니다. 스쿠터 엔진이 꺼지는 순간 은주 씨의 심장도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마주한 그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여자. 13년 전 헤어진 아이 아빠였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정말 민수가 임신한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깜짝 놀라며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쿠터 엔진 소리가 차갑게 식어가는 저녁거리에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습니다. 39의 은주는 하루 종일 배달을 마치고 마지막 주문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손목시계를 흘끗 보니 벌써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혼자 집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을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엄마가 조금만 더 일하면 준호 학원비도 낼 수 있을 텐데.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헬멧 사이로 스며들어와 뺨을 스쳤지만 생활고의 무게 앞에서는 그런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빨간 신호등에 멈춰서자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 차선의 승용차 안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뒷자리의 두 아이가 행복해 보이는 그 평범한 일상이 은주에게는 그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우리 준호도 아빠가 있었다면. 은주의 마음 한편에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들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13년 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남자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준호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어야 했거든요. 13년 전만 해도 은주의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아담한 카페의 사장이었거든요. 카페드림이라는 이름의 그 작은 공간에서 은주는 매일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죠. 그때만 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었는데 말입니다. 직접 원두를 볶아내리는 커피의 깊은 맛을 자랑하는 그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항상 붐볐어요. 손님들이 오가며 어머, 사장님 정말 예쁘시네요. 이 나이에 벌써 사업을 하고 계시다니 대단하세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가 카운터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 남자는 자신을 운동 코치라고 소개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첫눈에 은주에게 호감을 드러냈죠.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체격과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리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미소까지 갖춘 민수는 분명 매력적인 남성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만 주세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 이렇게 젊으신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민수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하는 말이려니 했지만 민수는 매일같이 카페를 찾아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인 오후 3시경에 나타나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며 은주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깊이는 깊어져 갔어요. 사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입니다. 운동 코치라는 직업도 멋지잖아요.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렇죠. 하지만 사장님처럼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주는 일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민수의 꾸준한 관심과 진심 어린 칭찬에 은주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바쁜 카페 운영 중에도 민수가 오는 시간만큼은 기다려지게 되었고 어느새 그와의 대화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은주의 작은 습관들까지도 세심하게 기억했어요. 은주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읽는 책, 심지어 커피를 내릴 때의 작은 버릇까지도 말입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민수는 은주에게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주 씨, 할 말이 있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은주는 깜짝 놀랐지만 그동안 쌓인 감정이 있었기에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민수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설레던 은주였지만 민수는 곧이어 복잡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게는 어려운 가정사가 있어요. 부모님께서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셨거든요. 저는 그 빚을 모두 제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진실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부모님을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은주는 그런 민수의 모습이 더욱 멋있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마음가짐이 진정한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은주 씨까지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나 결혼식은 잠시 미루고 우선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떨까요? 은주는 민수의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은주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을 손에 들고 카페로 돌아온 은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불안이 교차하는 감정 속에서 민수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이 있어. 그날 저녁 민수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 민수는 잠시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벌써 6주 됐대.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주는 민수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이라면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민수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거든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우리 아이니까 잘 키워보자.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복잡한 심정을 은주는 눈치챌 수 없었어요. 임신의 기쁨에 취해 있던 은주에게는 민수의 진심을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은주는 입덧이 심했습니다. 커피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워져서 카페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동안 직접 원두를 볶고 커피를 내리는 것이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그 향긋한 냄새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좀 쉬어. 내가 도와줄게. 민수는 처음에는 은주를 걱정하며 카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간단한 청소도 해주었죠. 은주는 민수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행복해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민수와 함께 이 카페를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꿈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카페의 매출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직접 손님들을 응대할 수 없는 날이 많아지면서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어요. 민수가 도와주긴 했지만 그에게는 운동 코치라는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카페에만 매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많이 떨어졌네. 임대료랑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은주는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몸의 변화와 함께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지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민수에게 이런 걱정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도 이미 부모님 빚 때문에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임신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은주는 민수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배를 쓰다듬어 주는 일도 줄어들었고 집에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운동 코치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회원들이 늘어나서 바쁘다고. 우리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민수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고 은주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애썼지만 여성의 직감은 좀처럼 그녀를 속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거실 소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은주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달콤하고 진한 향이었죠. 여보, 이 냄새 뭐야? 냄새? 무슨 냄새?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얼른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그의 반응에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임신으로 인해 예민해진 후각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는 민수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거나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일이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은주 앞에서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던 민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은주는 자신의 의심을 부정하려고 애썼습니다. 임신 중이라 감정 기복이 심해진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민수도 힘들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카페 매출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임대료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은주는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의 차가워진 태도 때문에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걱정만이 은주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던 어느 날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매출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이번 달 임대료를 내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무엇보다 민수의 태도 변화가 은주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집에 있을 때조차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급하게 어디론가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여보, 우리 진짜 얘기 좀 해야겠어. 그날 저녁 은주는 용기를 내어 민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고 은주와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카페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이번 달 임대료도 못 낼 것 같고 대출 이자도 밀렸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은주의 말에 민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주의 걱정을 함께 나누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을 텐데 지금의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도 바쁘다고. 여보, 우리 아기 곧 태어나는데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거야? 예전에는 그래도. 아, 정말. 너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민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은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랑해서 함께하기로 한 사이인데 돈 때문에 자신과 함께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돈 때문에 나랑 함께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돈 있는 척 나를 속였어? 어휴, 내 인생도 망했다 망했어. 민수는 더 이상 자신의 본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다정함과 책임감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일까요? 은주는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며 절망스러워했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아, 정말 답답해. 나 나간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은주는 홀로 거실에 남겨진 채 눈물을 흘렸어요. 뱃속의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더욱 늦어졌습니다.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가는 일이 반복되었고 은주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은주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애썼지만 임신 후기의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주는 우연히 민수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은 침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순간 은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하트 표시까지 붙은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을까 망설였지만 결국 그대로 두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민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여보, 수진이가 누구야? 샤워에서 나온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구? 수진이가 누군데? 어젯밤에 내 휴대폰으로 전화 왔더라. 수진이라고 하트 표시까지 붙어 있던데.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내 휴대폰 엿보는 거야? 그건 그냥 운동회원이야. 별거 아니라고. 운동회원인데 왜 하트 표시가 붙어 있어? 그리고 왜 그렇게 늦게 전화를 하는데? 아, 정말 의심 많다. 임신해서 예민해진 거 아니야? 민수는 은주의 의심을 임신 때문이라고 치부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여자의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나가면서 휴대폰을 깜빡 두고 간 것이었어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은주는 민수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달콤한 연인 사이의 대화였고 심지어 만날 약속까지 잡혀 있었어요. 은주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늘 밤에도 만날 수 있어? 응, 집에 일찍 들어간다고 할게. 고마워. 사랑해. 은주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이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동안 민수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뱃속의 아기가 아빠의 배신을 알기라도 하는 듯 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돌아왔을 때 은주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은주의 표정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휴대폰 두고 갔더라. 은주는 차갑게 말하며 민수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은주야, 그게. 수진이 누구야? 제대로 말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의 바람기가 드디어 들통난 순간이었어요.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은주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압박했고 더 이상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모르게 그렇게 됐다고? 사람이 모르게 바람을 피워?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임신으로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은주야, 들어봐. 요즘 너무 힘들었어. 카페 일도 안 되고 아기 때문에 부담도 크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그게 이유가 되는 거야? 민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애썼지만 은주에게는 어떤 변명도 받아들여질 수 없었어요. 뱃속의 아기가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텐데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했습니다. 수진이는 운동센터 회원이야.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집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고
내가 임신해서 분위기가 무거워졌다고? 우리 아기 때문에? 은주는 민수의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니. 그게 아니라,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 위로? 임신한 아내 두고 다른 여자한테 위로받으러 간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은주는 배를 붙잡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배가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배 괜찮아? 민수가 급하게 다가가려 했지만 은주는 손을 내저으며 그를 막았습니다. 건드리지 마. 지금 당장 나가줘. 은주야, 우리 얘기 좀 더 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얘기할 것도 없어. 나가달라고 했잖아. 은주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옷 몇 벌을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은주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마치 엄마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가야. 엄마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그래도 엄마가 잘 키워줄게. 다음 날부터 은주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카페는 이미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임신 후기의 몸으로는 예전처럼 일하기가 힘들었어요. 단골 손님들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깨가 축 처진 채로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은주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할 말 없어. 그냥 가. 제발 한 번만. 내 이야기도 좀 들어봐. 은주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는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와 은주 앞에 앉았어요. 은주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수진이랑은 끝냈어.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신뢰가 깨진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아기도 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민수는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은주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야? 정말 돈 때문에 나랑 함께한 거야? 은주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은주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아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부담이 커졌어. 부담? 우리 아기가 부담이라고? 그게 아니라,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 민수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그런 민수를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은주의 최후 통첩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고 이번에는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혼자 남겨진 은주는 임신 마지막 달을 홀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카페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출산을 앞두고 경제적 불안까지 겹쳐서 매일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뱃속의 아기만큼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그것이 은주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은주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고 임대료와 대출금 때문에 남은 재산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은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홀로 집에 있던 은주는 배에서 느껴지는 강한 수축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가진통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강도가 세졌습니다. 아, 진짜 시작됐나 봐.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진통은 계속되었고 운전기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주를 살펴봤어요. 병원까지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주는 고통을 참으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옆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서럽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옮겨진 은주는 곧바로 분만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은주는 혼자서 진통의 고통을 견뎌내야 했어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민수는 이미 자신의 곁을 떠났고 연락할 생각도 없었어요. 혼자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괜찮아요.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간호사는 은주를 위로하며 출산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순간에 혼자라는 사실이 은주에게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진통이 시작된 지 8시간 만에 드디어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난 아들을 본 순간 은주의 눈에서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의사가 아기를 은주에게 안겨주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자신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잘 키워줄게. 은주는 아기에게 준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준수하고 호탕하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민수 없이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산 후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산모들은 가족들이 찾아와서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은주의 병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준호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은주는 준호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해 보였지만 준호의 작은 숨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집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은주는 준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돼? 문 앞에 선 민수는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 아빠이기도 하니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아기 봐도 돼? 민수는 조심스럽게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감동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크게 드러났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안 해도 돼. 은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혼자 견뎌낸 후였기에 민수의 뒤늦은 관심이 달갑지 않았어요. 민수는 한동안 준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아? 은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아이지. 확실해? 친자 확인 좀 해보자. 민수의 말에 은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워놓고는 오히려 아이의 친자 여부를 의심하다니 이런 뻔뻔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미쳤나 봐. 내가 바람을 피워놓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래도 확실히 하는 게 좋잖아.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고.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친자 확인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좋아. 친자 확인해보자. 대신 결과 나오면 사과해. 며칠 후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준호는 민수의 친아들이었어요. 은주는 결과지를 민수에게 보여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됐어? 내 아들 맞다고.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은주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욱 차갑게 굴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난 이렇게 못 살겠어. 너 혼자 키워. 뭐라고?
애를 고아원에 갖다 버리든지 해. 난 책임 못 져. 민수의 말에 은주는 경악했습니다. 친자 확인까지 해가며 자신의 아이임을 증명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다니요. 정말 끝까지 무책임하게 구는 거네. 좋아, 나 혼자 키울게. 대신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연락하지 말고.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었어요. 은주는 준호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세상에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주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생아를 돌보는 일만으로도 벅찬데 생계 걱정까지 더해져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카페를 정리하면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몇 달을 버티기도 힘들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은주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은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산 후 한 달이 지나자 은주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를 키우는 엄마를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긴 공백기와 경력 단절로 인해 예전 같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어리시면 야근이나 출장이 어려우실 텐데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는 저희 회사 규정상 어렵고요. 면접을 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은주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어요. 준호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거든요. 결국 은주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입력이나 번역 일 등을 찾아다녔지만 수입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준호가 3개월이 되었을 때 은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축한 돈은 바닥이 났고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고민 끝에 은주는 준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기를 맡기시려고요? 보통은 돌 지나서 오시는데. 어린이집 원장의 말에 은주는 사정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장은 은주의 처지를 이해하며 특별히 준호를 받아주었어요. 그래도 되도록 일찍 데리러 오세요. 아직 어린 아기라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3개월 된 아기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드디어 은주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하는 포장 작업이었어요. 야간 근무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당장 수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날이시죠?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해보세요. 동료들은 은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었기에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후 집에서 재우고 다시 나가서 새벽까지 배달 일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은주는 꾸역꾸역 버텨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준호야. 조금만 더 참아줘. 새벽에 들어와서 잠든 준호의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며 은주는 속삭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이런 생활이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준호가 커가면서 육아비는 더욱 늘어났고 은주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지만 그래도 준호만큼은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준호가 7살이 되었을 때 은주는 문득 양육비를 받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민수가 무책임하다고 해도 친자 확인까지 한 자신의 아들인데 양육비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민수 씨 전화번호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은주는 예전에 함께 알던 지인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민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새로 시작했나 봐요. 요즘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인들의 말을 들으며 은주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예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비도 더 필요해졌지만 그래도 모자는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엄마, 나 축구 배우고 싶어? 그래. 우리 준호가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응. 친구들이 다 축구 학원 다녀. 준호의 말에 은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보내주고 싶었지만 당장 생활비를 벌기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돈을 더 벌면 축구 학원도 보내줄게. 알겠어, 엄마. 나 괜찮아. 준호는 엄마의 사정을 이해하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눈치를 보는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준호를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민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하지만 운명은 은주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13살이 되던 해 은주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민수와 헤어진 지 벌써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은주는 스쿠터에 음식을 싣고 마지막 배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고 있을 준호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준호랑 저녁도 같이 먹고.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았습니다. 차가운 저녁 바람이 헬멧 사이로 스며들어 왔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들 생각에 추위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달지 근처에 도착해서 은주는 스쿠터를 세우고 음식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 건너편에 있는 한 음식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게 안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손님들로 붐비는 것 같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나 보네. 은주는 무심코 그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카운터 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남자의 모습이 이상하게 낯익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뒷모습이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은주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은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13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사람, 바로 민수였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은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민수였어요. 시간이 흘러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그 특유의 인상과 체격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민수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 역시 은주에게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바로 13년 전 민수와 바람을 피웠던 수진이었습니다. 저 둘이 함께. 은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임신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민수와 불륜을 저질렀던 그 여자와 민수가 지금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가게 안을 더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춰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서로 눈빛만 봐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 같았어요. 음식점까지 차려서 운영하고 있었다니. 은주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이 뒤섞였어요. 자신은 13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민수는 그 여자와 함께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은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배달해야 할 음식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조차 잊은 채 그저 가게 안에 민수와 수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혹시 우리 주문하신 분이세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주는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배달 주문을 한 손님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잠깐. 은주는 얼른 음식을 전달하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다시 스쿠터에 올라탄 후에도 민수가 있는 가게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주는 계속해서 방금 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마치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 여자랑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네. 은주는 씁쓸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과 헤어진 후 민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준호가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묻자 은주는 애써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배달이 좀 늦어졌어. 우리 준호 혼자 잘 있었지? 응, 숙제도 다 했어. 엄마 고생했어. 준호의 따뜻한 말에 은주는 잠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이 있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민수 같은 사람은 이미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13년 동안 혼자서 준호를 키우느라 고생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음식점을 운영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요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호도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교육비가 더 많이 필요한 시기였거든요. 다음 날 은주는 다시 그 음식점 근처로 배달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혼자 있는 시간을 노려봤어요. 수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은주는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벨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카운터에 서 있던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주를 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은주, 너 1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13년 만에 마주한 민수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은주 역시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러 서로 많이 변했지만 그때의 기억들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오랜만이야.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너, 어떻게 여기를? 민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민수의 반응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반가워하기는커녕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이 근처에서 배달일하다가 우연히 봤어. 음식점 운영하는구나. 아, 그래.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온갖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난 것인데 정작 할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양육비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 은주의 직설적인 말에 민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양육비? 준호 키우는데 드는 비용 말이야.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잖아.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분명히 민수의 친아들이고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갑자기? 이미 1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라고 할 수 있어? 그동안 나 혼자 준호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은주의 목소리에 억눌렸던 감정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3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고생들이 떠올랐어요. 그 돈 나한테 맡겨놨냐? 민수의 반응은 은주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양육비를 자신에게 맡겨놨냐는 뻔뻔한 말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도 사정이 안 좋아. 그래서 줄 수 없어. 민수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보기에 음식점은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고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사정이 안 좋다고? 이렇게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겉보기와 다르다고. 정말 여유가 없어. 민수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은주는 그런 민수를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럼 반이라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안 된다고 했잖아. 민수의 단호한 거절에 은주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민수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도 내 돈은 한 푼도 절대 못 준다. 은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나빠졌다고 해도 자신의 친아들을 키우는 여자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라는 사람은. 은주가 분노에 떨고 있을 때 가게 뒤쪽에서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은주를 본 수진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 이분이. 수진아, 이 사람 은주야. 예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 민수는 은주를 마치 남이라도 되는 듯 소개했습니다. 수진은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분이시군요. 수진의 말투에서는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기로 했어요. 내가 민수랑 바람 피울 때 나는 임신한 상태였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은주의 폭로에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혼외자 애가 몇 명이야? 수진의 말에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 말고 다른 아이들도 있다는 뜻인가요? 민수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도 혼인신고나 결혼식은 안 했지만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여자가 있어서 거기서도 아이가 하나 있다고. 수진의 말에 은주는 경악했습니다. 민수에게는 준호 외에도 다른 여자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 있었던 것이었어요. 세 번째 여자와는 3년 전에 들켰고 그쪽에는 가끔씩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도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 또 다른 애의 양육비까지 줘라고? 수진의 말에 은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는 양육비를 주면서 자신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다니요. 지금 있는 가정 식구들에게는 잘하면서 우리 준호한테는 왜 이렇게 매정하게 해? 은주의 질문에 민수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더욱 가혹한 말을 했어요. 너 때문에 가정 파탄 나면 내가 고소하겠어요. 그리고 이 가게도 사실 부모님 거고 우리도 형편이 안 좋아서 양육비 못 줘요. 은주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친자식인데도 양육비조차 주려 하지 않는 민수와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는 수진을 보며 절망스러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친자식인데 양육비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은주의 마지막 호소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거절뿐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더 이상 여기 오지 마. 은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13년 동안 혼자서 준호를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생이 헛된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은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알아봐야겠다고요. 이제 정말로 민수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고. 준호와 함께 살아온 13년이 증명하듯이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스쿠터에 올라탄 은주는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준호만큼은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그것이 13년간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희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숙제를 하고 있는 준호를 보며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민수 같은 사람은 이미 과거였고 은주와 준호의 미래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은주에게 일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돈은 많지 않았지만 은주의 마음속에선 다른 무언가가 채워졌다.